도대체 일본이 말하는 그 전설의 일군 선수들은 언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후지산 전지훈련을 마치고 이제야 오기 시작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본은 마지막 3차전에서 우리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를 반드시 꺾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아시안컵에서 일본이 이라크에 충격패를 당한 뒤로 엄청난 역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도박을 걸려나 싶을 정도로 모든 일에 베팅하는 도박사들은 일본을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선정해왔는데 이라크전 패배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몇몇 선수들의 아쉬운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박사들의 풀배팅을 받는 유일한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가히 역대 최강이라고 자랑해온 일본 축구의 거품이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건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대회 직전 한국을 또 얼마 전 일본을 모두 상대해본 이라크 선수들의 인터뷰 내용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도 우승 후보인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상대했던 이라크 주장 두 선수가 두 팀의 결정적인 차이라며 언급한 내용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오늘은 한국이 요르단과 무승부를 거두며 16강에서 마주할 확률 자체는 낮아졌지만 결국은 꼭 마주치게 될 일본의 객관적인 전력을, 한국에게는 패배를, 또 일본에게는 승리를 거둔 이라크 선수의 눈을 통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의 과감한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일본은 카타르 아시안컵 2차전에서 피파 랭킹 63위 이라크에 1대2로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1승 1패, 승점 3점으로 조 2위에 자리하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라크가 2승, 승점 6점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됐죠. 일본은 마지막 3차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를 반드시 꺾어야만 하는 3연 초과의 상황이 됐고요. 경기 내용은 사실 거의 이라크의 일방적인 공격 난타전이었습니다. 일찍이 전반 5분부터 이라크 아이맨이 알리자심의 크로스를 받아 헤더골로 받아 넣어 현장을 찾았던 3만 이상의 이라크 관중을 열광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세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는 듯 하더니 전반 추가 시간에만 헤더골을 또 꽂아 넣어 이날 경기 최고의 영웅이 됐고요. 반면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일본은 후반 추가 시간이 되어서야 주장 엔도 와타르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거기서 끝이었죠. 이번 대회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일본의 거품이 거치고 명명백백한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참 잘 됐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정말 재수없는 동급생 느낌으로 다른 아시아 선수들을 대했거든요. 유로스포츠와 옵타, ESPN 등 여러 해외 매체가 일본을 우승 후보 1순위, 한국을 2순위로 꼽자 자기 세상인 줄만 알고 까불었는데요.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것도 아니긴 했습니다. 최종 발탁된 26명 중 무려 20명이 유럽파라서 밸런스가 탄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거든요. 일본은 지난 1차전까지만 해도 파워풀했습니다. 지난 1차전 베트남을 4대2로 제압했거든요. 물론 전반전에만 세트피스로 2골을 먹히며 1대2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결국 미나미노 다쿠미의 2골 1도움과 나카무라 게이토의 역전골, 우에다 아야세의 쐐기골로 승점 3점을 챙기며 저력을 뽐냈거든요. 불안한 모습도 나왔지만 첫 번째 경기까지만 해도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전을 앞두고 열렸던 공식 기자회견에서 감독은 걱정하지 않는다, 실수해서 배울 수 있다, 평소처럼 준비하는 게 중요할 뿐이다. 우리는 지난 경기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지만 같은 팀이랑 내일 다시 경기한다 해도 더 잘해낼 것이다. 이라크전을 간단히 생각하진 않지만 결국 일본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다. 일본의 A매치 11연승이 이라크에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욱 관심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언젠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화려한 공격에 비해 수비가 불안한 만큼 일본이 압도할 수 있으리라 본다라는 말을 던지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죠. 하지만 경기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선 180도 다른 인터뷰를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경기 후 모리아스 감독은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반성하고 있는 선수들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다며 오늘 뗐는데요. 슬쩍 남 탓도 잊지 않습니다. 원정 경기를 치르는 분위기에서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른 시간에 실점했다. 전반 막판 추가 실점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이날 패배로 많은 걸 배웠다고 말이죠. 끝내 실망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던 모리아스 감독은 이제 막 2경기를 치렀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이제 일본은 조별리그 마지막 인도네시아전을 이긴다 해도 자력으로 조 1위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일본은 첫 2경기 모두에서 고전했습니다. 우리 요르단전까지만 해도 일본과 16강에서 마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우선 그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우리는 사실 조금은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소위 말해 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앞선 2경기를 통해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은 역대 최강이며 이렇게까지 풀 전력이 모인 적도 없습니다. 일부 선수들의 기복이 관측되기도 하고 또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에이스 선수로 상대 수비수의 집중 견제를 받아 고립되기도 하지만 우리 팀은 공격에서도 세밀함이 돋보이고 측면 수비도 탄탄합니다.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공격 활로도 탄탄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걱정뿐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를 동시에 상대했던 이라크 선수의 발언은 한국 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는 선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일본이 한국의 게임이 되지 않는 이유를 몸소 체험한 플레이로 설명했는데요. 이라크 대표팀 주장 잘랄라사는 경기 후 영국 매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 한국에는 0대1로 패했는데 한국보다 더 강하다고 평가받는 최강팀인 일본에겐 승리를 따냈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대답합니다. 일본을 상대할 때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자신감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일본은 팀의 조직력만 막으면 되는 느낌이었다. 잘 짜여진 팀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일본 선수 그 누구도 공을 잡았을 때 위협감이 들지 않았다. 이런 점이 우리를 편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한국과 분명한 차이다. 한국과 경기할 때는 손흥민과 이강인을 특히 견제했어야 됐다. 이런 선수들의 존재감은 그라운드에서 같이 뛰지 않아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이 공을 잡는 순간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크게 다가왔다. 그들이 공을 잡고 있기만 해도 체력이 빠졌다. 그러나 일본과의 경기는 편하게 임할 수 있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돈을 받고 뛰는지는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고 실제로 개인 기량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은 건방지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지난 베트남전에서 패배할 뻔한 상황에 대해 독일이나 브라질 같은 강팀이 일격을 당해 패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불만스러웠다라고요. 실제로 이라크는 일본 공격 패턴을 모두 읽고 움직이는 느낌이었는데요. 사실상 일본이 독일과 스페인 같은 팀을 상대로 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역습 전술을 썼기 때문이었는데 아시안컵에서는 주도적인 축구를 해야 하니 곧바로 미천이 드러난 것이었죠. 한편 일본의 16강 진출 탈락을 점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미 첫 두 경기에서의 경기력이 형편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더불어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선전하는 것도 다크호스 같은 존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 17년 만에 아시안컵 승리를 가져오며 곧 떠날 신태용 감독에 대한 재평가를 이끌어왔는데요. 다른 팀도 아니고 베트남을 1대0으로 잡으며 동남아 맹주로의 자존심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베트남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긴 할 겁니다. 박항서 감독에 비해 4배나 많은 돈을 주고 선임한 프랑스 출신 트루시에 감독을 데리고 박항서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패배했으니 말이죠. 사실 신태용 감독에 대한 현재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낸 게 없다는 현재의 음해 세력에 반해 이번 경기처럼 한 방을 보여주는 등 기초부터 싹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평도 있죠. 이런 정치 싸움에 신태용 감독은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팀을 떠나고 후임으로 박항서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신태용 감독은 흔들리지 않고 여전한 겸손함으로 인터뷰합니다. 우리나 베트남이나 최선을 다한 경기였다. 하지만 오늘은 인니에게 행운이 따라 승리할 수 있었다. A대표팀 레벨에서 베트남전의 첫 승리를 거둔 점에 대해서는 팀의 가장 어린 선수들이 아시안컵에서 활약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굵직한 대회에서 보여줄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저력이 기대된다. 다가올 일본전에서도 승리를 따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라고요. 반면 베트남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박항서 감독 시절에는 쥐꼬리 월급을 주면서도 기부하지 않는다, 베트남 국민들에게 환원하지 않는다는 등등 각종 음해와 시비의 대상으로 만들더니 결국 진렵을 하던 박항서 감독을 잡지 못하고 그 뒤로는 나가는 축구대회마다 내리막길을 걸으며 황금 알을 낳는 거위배를 갈라버린 꼴이 됐거든요. 물론 우리 팀도 아쉬운 점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직력이면 조직력,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면 기량,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한 팀들이 전전하는 것을 보면 또 뿌듯하기도 하죠. 일본의 거품 이면에 깔린 진면모가 드러나고 우리의 저력이 선보이게 될 다음 경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